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한 분교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는 등 타 지역으로 나눠가려는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가 나서 수월성 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군산군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르면 내후년 착공될 전망인 가운데 환경 훼손을 줄이면서 경제성도 잡는 게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조만간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합니다. 개발의 운명을 좌우할 세 가지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80대 치매 노인이 병원 차량에 만 하루나 방치됐다가 결국 숨졌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이 요양병원 병원장이 할머니의 사망 원인을 거짓으로 기재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89살 최모 할머니가 요양병원 차량에서 하루 만에 발견된 건 지난달 4일 낮 2시쯤. 이 요양병원이 차량 석대로 진안에 있던 환자 33명을 옮기는 과정에서 승합차 뒤쪽에 있던 최 할머니를 빠뜨린 겁니다. 당시 전주 낮 기온은 27도에 육박한 상황. 할머니는 발견된 지 15분 만에 숨졌습니다. 안으로 모셨을 때는 몸에 땀이 젖어 있었고 호흡은 없었지만 경동맥이 잡히셨다고 그래요. 고령의 치매 노인이 하루나 방치됐고 고온에 노출된 것이 사망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하지만 병원장은 검안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과수 부검 결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병원장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인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 안에 방치해갖고 죽었으니까 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화인을 밝힌 뒤에 떼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막 병사로 떼어버려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거지.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병원장 66살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병원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을 타 지역으로 나눠가려는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분교 설립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더니 급기야 분교 설립의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농업인재를 양성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은 4년 전 전주로 캠퍼스를 옮겼습니다. 수업료는 물론 기숙사비까지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농업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다른 지역에 분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남권, 동부권에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지금은 전주에 있기 때문에 좀 멀잖아요. 영남권 학생들이 가기에는. 법안이 통과되면 전주 혁신도시의 한국농수산대학은 껍데기만 남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도 멀티캠퍼스 조성을 올해 최우선 역점 과제로 정하고 연구 용역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대학을 나누려는 시도가 표면화되자 전라북도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이전한 농수산대학을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될 때이지 분교 등의 다른 논의를 해야 될 여지라든지 시간이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분교 설립을 막기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해 정치권과 공조해 나갈 방침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가 나서 수월성 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일부 학생들을 위해 세금으로 사실상 학원을 운영하는 건데 열악한 교육 환경을 고려한다 해도 자치단체가 공교육을 외면하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만든 지역 으뜸인재 육성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중학생 125명을 선발해 방학 기간에 국영수 심화 학습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선발되는 학생 수는 정읍 지역 전체 중학생의 4.4%에 불과합니다.
서울 유명 학원 강사를 초청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자치단체가 세금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려는 거는 학교를 좀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 한번 이렇게 합을 해보려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제 정읍 학생들도 우수한 교육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세금을 이용해 수월성 교육을 진행하는 자치단체는 정읍시뿐만이 아닙니다. 김제시와 완주군, 순창군, 임실군 등 농어촌 자치단체 대부분이 비슷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을 고려한다 해도 자치단체가 공교육을 외면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어서 세금으로 수월성 교육을 실시할 경우 평등 교육에 어긋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에 대한 특권 교육이 아니고 그 예산을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원청과 학교에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그 예산이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치단체장이 소수를 지원해 성과를 쉽게 도출하고 생색도 낼 수 있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욕망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교육시민단체의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익산 함라면 장전마을 주민의 암 집단 발병이 인근 비료 공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환경부의 잠정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익산시는 환경부의 용역을 의뢰받은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최근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장전마을 주민 건강실태조사 용역 자문회의에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비료 공장에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20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장전마을 주민 건강실태조사 최종 용역 결과를 밝힐 예정입니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르면 내후년 착공될 전망입니다. 환경훼손을 줄이면서 경제성도 잡는 게 과제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는 군산 신시도가 출발점입니다. 제시된 노선안은 4가지로 짧게는 2.7km에서 길게는 5.1km입니다. 사업비는 350억 원에서 85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2개 노선안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려면 모든 케이블카 사업에서 그렇듯이 환경 훼손 논란을 줄이는 일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케이블카 공동사업자인 새만금 개발공사와 군산시는 이런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진행한 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노선을 찾을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가운데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20개가 넘는 전국 케이블카 가운데 흑자가 나는 곳은 전남 여수와 경남 통영 등 서너 곳에 불과합니다. 고군산군도의 자연 경관을 우선하면서 모자란 연계 관광 기반을 채우고 넓히는 일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케이블카라는 자체를 하나의 매개로 해서 주변에 연계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고군산군도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순차적으로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이르면 내후년 착공해 2023년 완공 예정인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환경 보호와 경제성을 다 잡으면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효자 노릇을 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장동 에코르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옆에 추진되는 공영 화물차고지 조성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와 진출입로를 같이 사용하는 공영 화물차고지가 건설되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며 전주시가 화물차고지 조성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에서 노인 학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가정과 시설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사례는 233건으로 2017년 236건과 비슷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38%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전화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3곳을 운영해 노인학대 예방과 치료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조만간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합니다.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개발의 운명을 좌우할 3가지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입니다. 이달 안에 부지재생 용역을 시작해 10월 전주시 의회 동의를 구한 뒤 12월 롯데쇼핑과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에 행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늦으면 내년 1월 달까지는 아마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내년도 7월 달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사업의 변수로 3가지 쟁점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정의당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롯데는 특혜를 받는 것이고 전주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시민의 땅을 잃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변수는 전주시 의회가 개발을 동의해 줄까인데 전주시의원의 82%가 민주당 소속이라 개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시민단체가 전주시를 고발하면 법원이 전주시와 롯데의 신규 협약을 지방계약법과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입니다. 만약 법원이 시민단체의 희망대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면 전주시와 롯데의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종합경기장 개발이 무산되지만 전주시가 원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해석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개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주 현장 스토리판 종합경기장 개발을 둘러싼 갈등편은 그동안 종합경기장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롯데쇼핑의 종합경기장 개발을 통해 펼쳐질 찬반 양측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봅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전라북도가 러시아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 전남 무안공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정기 항공 노선이 개설됨에 따라 러시아 언론사와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고창읍성 등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기간에 중국 관람객이 군산항을 통해 방문할 수 있도록 여행업계와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로 61만 대에 7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억 원, 2.1% 증가한 것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상금이 부과됩니다. 오는 일요일 새벽 1시에 펼쳐지는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의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을 응원하는 거리 응원전이 열립니다. 전주시는 토요일 밤 11시부터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무형문화자 전승자들의 공연이 열리고 이어 일요일 새벽 1시부터 대형 전광관을 통해 월드컵 결승전이 생중계돼 축구 팬들이 거리 응원전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초청 강의를 위해 우석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삶과 미래를 닮은 그릇, 국토와 교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며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석대학교는 매주 목요일 국내외 저명 인사를 초청해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특강 시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대학 교수 58살 A씨를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달 21일 새벽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교수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1%,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고 무주와 진안 등 동부 내륙엔 낮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18도, 익산 16도, 장수는 14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익산이 27도, 전주 26도, 진안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짙겠고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폭염 수준의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